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특강집 13페이지 5 과세 표준이 있죠?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과세 표준은 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작년에 이제 그 계산 사례 문제로 과세 표준에서 나왔는데, 또 소수형으로 세율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하고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 납세문제는 또 두 문제 나올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또 나왔고요. 중요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도 또 틈틈이 또 독립범죄로 나오기도 하고 종합문제 속에 주문한 줄 나오기도 하고 중요하죠. 종부세 과세 표준은 또 이것도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 하여튼 세목별로 다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계산 과정이 중요한 거고 자세한 그 계산 과정은 우리가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서 그 양도소득세 조세 그 뒤에 이제 그 세목별 속에서 이제 내용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걸 조세 총론부터 이제 했었었는데 중요한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양도소득세 중요한 것을 보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그 막판에 물론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오긴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 막판에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따가 양도세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는 일단 5개 주요 세목의 틀을 딱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오전에 여기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세 표준 자세한 것은 양도세는 나중에 또 하나하나 이제 뒤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하고 바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요.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둘 다 보면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 순액이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고 취득세 계속 보십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시가표준 관계없이. 근데 다만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됩니다. 유상승계 수익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무상취득, 상속이나 승유 등 무상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됩니다. 자, 사실상 추가하면 빵원이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무상취득,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원칙 신고하는 가액 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뭐 시가 순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상취득은 판례 실무에서는 확고하게 상속주에도 무상취득이 있을 때 취득세는 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 순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취득 경우에 자,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유상취득이 무상취득이 잘 봐야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오, X요?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무상취득은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판례에서는 실무에서는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그래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또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 1억짜리를 형이 1억 5천에 샀다. 그 시가 초과액 이런 거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의 경우와 함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지역범범은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에 공매 경락받았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8천만 원.
자,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요. 근데 단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또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객관성 없는 것들이라고 했죠?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한다. 그러면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에 표현한다.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뭘 과세에 표현한다? 시가순액으로.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그러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 가격을 과세에 표현한다는 것. 넘어갑니다. 비유본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뭘 과세 표현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앞으로 13페이지 가서 보니까요. 등록면허세도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뭘 과세 표현해? 사실상 취득가액.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가액이라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맨 아래 13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다만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시험에 2번 나온 것이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시간적 개입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8천이 됐다. 이랬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에 표현하느냐? 그러면 자산 재평가 후에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에 표현을 하는 거지. 그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에 표현하는 거지. 시험에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2번 나왔죠? 아니고 재평가 후에 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 가로에 나와 있잖아요.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셨죠? 하여튼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이런 차이점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 객관적 취득. 근데 다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취득세에서라든가 무상취득,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시가에 관계없이 그런 거지. 무상취득의 경우하고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거. 자, 됐습니다. 계속 14페이지로 가시면 14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예외적인 것을 이제 보시면 일반적 거래를 받고 양도로 2번 예외적인 것,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증축 개수와 우리가 건축물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에는 건축물을 우리가요 건축돼 있고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 신축과 재축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 그럼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증축.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그래서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얘기.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수강생들 얘기들이 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뭐 어떤 주부 수강생은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랬더니 더럽게 안 맞아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규 수업 시간에. 근데 보면 부부가요. 더럽게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 부모님이 있잖아요. 6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두 분이 서로 진짜 엄청 의지하고 서로 자식이고 뭐 필요 없어요. 두 분이 서로 엄청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아직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서 싸우는 것들이 많아요. 티격태격 하시면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소하게 이제 말다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식성도 안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 60년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된 밥을 좋아하고 엄마는 지른 밥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제가 보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안 맞는 걸 굳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거나 막 이러면은 서로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처음에 딱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인정하고 너는 서로 안 맞는 걸 서로 딱 해야지. 이걸 맞추려고 하면서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처럼 60년 넘게 시간이 지나도 안 맞는 건 안 맞다. 자, 그래서 안심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건축물 건축 나오고 신축과 재축 나오면, 자, 재 나오면 이거보다 증축. 그래서 요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 하였어요. 또 그 다음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뭐 한다? 의지합니다. 이런 간주 취득, 의지 취득은 뭘 과세 표현한다?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할 때 이때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의 시가순액을 뺀 그 차액이요. 뭐가 과세 표현인데요? 증가한 거예요. 근데 니은번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든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든비용. 지목 변경하는데 든비용을 과세 표현한다는 거. 사례 문제 잘 보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할 때는 증가한 가액인데 자, 법인이 지목 변경한다고 사례 나오고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비용이 입증된다. 뭘 과세 표현한다? 든비용. 양가로 3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손의 특례요.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었어야죠. 끊고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 취득가액중 100분의 얼마요? 90이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두로 증명되는 금액,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합한 가격을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한다.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거 합한 걸 과세 표현한다? 90%. 100분의 80으로 바꿔 시험에 나왔고 여기서 포인트는 100분의 90이 포인트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 같은 우리 같은 개인이 조그만 시공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공사할 때 이게입니다. 양가로 4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만한 건데 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이거 나올 건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전받은 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거,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샀어요. 나중에 건물이 완성돼서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 특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최초 분양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초 아파트 분양자는 그 분양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분양 가격으로 최초 분양자는. 근데 물론 플러스 되는 게 좀 있지만 하여튼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럼 프리미엄 주고 샀거나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그 분양 가격보다 프리미엄 붙어 있으면 취득세를 그 프리미엄 붙은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요 특례 생기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마이너스 P로 떨어지는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은 그 분양 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또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XX들이지. 그래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이 특례가 바로 생겼는데 타인으로부터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건설 법인 등으로부터 이제 취득을 할 때 그럴 때 취득세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에 놓고 공부가 낮은 경우에 뭘 과세 표현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 거지. 바꾼다 뻔하죠. 분양 가격을 공급 가격을 과세 표현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자의 뭐예요? 실제 지출 금액이 과세 표현됩니다. 그런 거지. 요거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과세 표현한다.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라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과세표준 앞으로 가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방 봤습니다. 취득세랑 비교해서 하여튼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포인트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보면 13페이지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제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한다. 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는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요.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바로 곱하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으면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어떤 주택의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1억인 주택이면 1억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뭐 고급택이든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어떤 주택이든 똑같아요.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어떤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으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보다 곱한 금액 70% 곱한 금액입니다. 7천만 원이.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했습니다. 개별 공시가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틀려요. 모두 공정시장가액 곱해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곱합니다.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 곱해 안 곱해? 안 곱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면서 바로바로 하면은 과세표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분은요. 일반적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재산세처럼.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60%인데 공정시장가액이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85%를 곱한 금액입니다. 85%. 안 곱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독소유 1세대주택자는요. 공동소유 안 돼요. 공동소유는 그 위에 거 1번 적용되는 거예요. 또 1세대 2주택자도 동그라미 1번 적용되는 거예요. 단독소유 1세대주택자만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소유 1세대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9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을 몇 프로? 85%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쏘자마자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5억 원이요. 5억 초과하는 자는 합산자니까 5억까지는 합산 없죠?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85% 곱하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예요? 80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 85% 곱한 금액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계산하는 과정이요.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나와 있고요. 15페이지 가시니까 6번 세율구조입니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느냐 이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을 일정합니다. 재산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하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세율 얘기 나오면 틀려요.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종부세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 내 그럴 때는 종부세 세율은 뭐 4%가 정된다, 50% 정된다 이렇게 비례세율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비누, 누, 비누요.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이거 했잖아요. 이거 못하면 뭉치라고. 그럴 때 취득세, 등록물세, 비누, 누,
비누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재산세는 비누, 종부세는 누, 양도세는 비누입니다. 다 같이 해부리바디요. 시작. 비누, 누, 비누입니다. 이렇게. 자, 7번 세율은 여러분 별표 3개죠. 자, 세율 별표 3개인데 우리가 뭐 세율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어떤 해는 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에 관한 게 세 문제 막 네 문제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가 이제 세율이 이제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취득세 세율이요. 매년 시험에 한두 문제씩 매년 나왔는데 작년에만 취득세 세율이 안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뭐 두 문제 나올 때 과세표준과 붙고 세율 계속 또 문제 나왔고 종합문제 수도 나오고요. 재산세 세율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나오고 세율 자주 나오고 거의 매년. 종부세 세율 올해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세율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어서 세율 중요하고요. 종부세 세율 중요하고요. 양도세 세율도 양도세 세율은 실무에서 중요한데 희한하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양도세 세율을 기본적으로 또 역시 나오고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세율이 일단 세법에서 세율이 제일 일단 중요합니다. 테마가. 그래서 세율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세목씩 계속 배웠을 때는 이게 뒤섞여서 헷갈렸는데 오늘 횡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취득세 세율부터 보시면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나눠져 있는데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뒤쪽에 나중에 이제 정리가 또 따로 자세히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부터 공부하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록세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뭐하라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랬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2%였는데 등록세가 이게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복잡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 등기 비용 외운 거죠. 요거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은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충남 저 서산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그 과정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천의 고아처럼 이제 부모님도 일찍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자라다가 힘들게 자라다가 충남 서산시에 있는 친척 어른이 농지를 줬죠. 그래서 졸지에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좋아서 838였죠? 338인데 발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삼팔. 또 농지 상속받은 농지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또 농군이 되기 결심했는데 무엇을 심을까 결심하다가 자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무농사만큼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 독립을 이루어보자. 무독립 8.15 선언했고 그 다음에 유시기로 소문 쫙 났죠.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면 유시비시. 자 그 다음에 서울에 농어민대회 열렸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거기 청와대 초청받아서 농어민 대회에서 서산시 대표로 갔다가 점심때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죠. 원판. 원래는 원판인데 발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원팔. 영삼시에 받고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338, 무독립 8.15, U10, 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써드리진 않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니까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머리 글자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상삼팔입니다.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면 상삼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넘어갑니다. 상속을 취득하면 상삼팔 2.8%. 주택을 상속을 취득했다. 상삼팔 2.8%고. 동그라미 2번 증여 같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은 남기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5. 요거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고. 그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이 써놓으셔야죠.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옆에 공란에다가 얘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뭐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세율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자, 우리 암기 어떻게 합니까? U10, 20이요.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U10 1%,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예?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20, 1,000분의 20, 2%에다가 예? 등기비용 2%에다가 2% 플러스 몇 프로가 되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 취득세 세율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강의를 인강을 들어보셔야 돼요. 앞부분을. 그리고 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걸 봅니다. 하여튼 U10, 20. 그 다음에 거기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서 세율이 낮죠.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는 4%인데 그럴 때 가로 안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가정, 어린이집 등 포함 이렇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이 주택에 가정, 어린이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주택에서 제외했습니다. 에? 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가정 어린이주택을 만약에 5억 원에 취득했다? 무조건 4%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로 개정이 돼서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주택의 가정 어린이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 어떻게 했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가정 어린이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면 이제 용분이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정확히 외워두셔야죠. 취득가격이 6억 원이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살표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직결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죠. 사람들이 잠버리 굴려가지고 순서를 계약서를 조작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서 주택 부속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를 봅니다, 여러분. 기억 봅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니까 상삼팔 몇 프로예요? 2.8%가 적용됩니다. 니은번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돼요?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어떤 특례세율 적용됩니까? 우리 뒤에도 나왔지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해요. 예? 우리가 상속으로, 그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삼팔 2.8%인데 우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는 어린 시절에부터 그 집은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으로. 근데 아버지의 4명으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에?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국을 뺀 특례세율이니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예요. 표준세율이. 근데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이 2%잖아요. 중과기준세율을 빼니까 몇 프로 실제적으로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0.8%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할 때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에어컨 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더우려고 하는데 조금 추운 게 나요. 더우면 여러분들 저 집중력 흐트러져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니까 디귿번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할 1호. 자, 그래서 비용리 사업자가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독립할 2.8%. 일반인이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할 1호 3.5%입니다.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 8, 2.8%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을 이걸 반드시 정리해 둡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산파.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특례세율 그래서 0.8%고. 예? 그 다음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무독립할이라고.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 8, 2.8%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예, 그 아래 보니까 손가락 표시 보니까 17페이지 맨 아래요. 건축이요. 신축, 재축, 제외. 예, 한다. 증축을 의미. 아까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증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세율 정한다 그랬으니까 몇 프로에 투입고의 땡냐에서 몇 프로? 2.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 재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신축했을 때는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하게 되면 증축이나 개수를 하게 되면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렇게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이렇게 면적 증가했을 때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 정하니까 원팔 몇 프로? 2.8%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8페이지 계속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신탁이 아직도 이걸 못 외워가지고 계속 이것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만. 몇 사람 계시는가.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스토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취득할 때는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해서 과세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수익자 취득에 대해서 원칙 3%, 비용이 사업자 2.5% 그런데 지금은 일반 유상 취득이니까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익자 취득,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여러분. 자,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은 본인이 체크해 오셨다가 나중에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지금 오늘은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축은 어떻게 외웠어요? 0-3시계. 03빵3 0-3시계 2.3%입니다. 다만 보세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특례세율 적용으로 실제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0.3%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돼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근데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공유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래서 표준세율 물어봤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이 0-3시계니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시계니까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근데 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2.3%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0.3%. 그래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이 초과하지 않았을 때 형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세율을 정해서 0.3%예요.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아니라 아까 공유농지를 소유별로 분할한 경우 표준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몇 프로고? 2.3%고 표준세율은.
표준세율은 2.3%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특례세율이니까 몇 프로고? 0.3%고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도 영삼시계들이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어떻게 외운다? 영삼시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독립팔이로 유십이십,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스토리를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의미는 오늘 생략하고요. 앞으로 갑니다. 취득세 세율 앞으로 가셔가지고 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5페이지.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이제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원래는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 있는 이유는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때 이 등기 비용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 취득세로 갔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게 있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자, 뭐 어업권, 광업권에 따른 취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이라든가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했다거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보존 등기 보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1,000분의 8, 0.8% 8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보팔. 버팔로 구두의 짝퉁구도 보팔.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세는 자 보8이니까 1,000분의 8, 0.8%입니다. 시험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8이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28이 아니라 뭐예요? 0.8%.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0.8%입니다. 1,000분의 8 해야 돼요. 소유권 유상으로 인한 이전 등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유십, 20이요. 우리가 아까 취득세 표준세율 외운 이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잖아요. 여기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외우는데 이거는 지금 등록면허세는 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이거 외운 거 그대로예요. 유십, 20인데 취득세는 앞에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예외적인 거 이런 게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십, 20이요. 1,000분의 20입니다. 등록면허세 유십, 20 넘어갑니다. 16페이지. 그 다음에 1,000분의 20, 2%고 다만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작년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여태까지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서 등기만 하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상가를 뭐 취득해서 등기만 하든 주택과 상가 구별 없이 무조건 유십, 2%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1%, 2%, 3%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을 깎아주면서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세 4%인데 깎아주면서 왜 등록면허세는 주택이나 상가 구별 없이 무조건 등기할 때 유십, 2% 적용하느냐 그래가지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깎아주는데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3%, 그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1% 정도될 때는 취득세 세율이 1%면 등록면세는 0.5, 2% 정도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절반이니까 얼마? 1.5%.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기할 때 유상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는 세율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반을. 자,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2%가 아니라요. 작년 개정세법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무독립8, 1호 무조건 뒤에 거예요. 등록면허세 1.5%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산 8, 0.8%고요. 1,000분의 8.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시험 지문에 보기에 다 종합문제수 깔려 나왔던 것들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상 8, 0.8.
자, 무상으로 인한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세는 무동의 8, 1호, 1천분의 15, 1.5%.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천분의 12%. 자, 보존 등기 등록면세는 보, 8, 0.8%예요. 보, 8, 유십, 20, 무동의 8, 1호, 상삼, 8 이겁니다. 등록면세. 우리 외운 거 그대로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한쪽까지 3번입니다. 세율을 지금 뭔지 지금 이거 특히 이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은 등록면세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 우리가 3, 4월이든 5, 6월이든 그 세율 그 취득세 세율 부분만 다시 한번 강의를 인강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쭉 그리고 보면 다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16페이지 등록면세 세율 한쪽까지는 3번입니다. 소유권 외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세율이 다 제각각인데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0.2%예요. 가등기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저당권이든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0.2%입니다. 1천분의 2. 근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이따가 나오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뭐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합니까?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왜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렇잖아요.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인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채권 금액이. 그래서 가등기만. 그래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담보가등기 같은 거 나눠지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에? 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는데 고개 한번 드시고 또 고개 다시 목 운동 한번 공들여서 합니다. 아이고 공들여서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어유 자 좋습니다. 보시니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작년에 공부했던 2학년들이 오늘 이제 오늘 요 비교되게 특강을 한 명도 거의 안 들었구만. 아이고 하여튼 보니까 이제 공부 좀 됐다 이거지 이제 한번 들었다고 특강한 거예요. 거의 안 듣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보시면은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니까 하여튼 한쪽까지는 3번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1천분의 2, 0.2%예요. 가등기 복가역 기업권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0.2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의 0.2고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읽어보시면 되고 0.2 똑같고 디귿번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수하니까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채권 금액 과세 표준이고 채권 금액 0.2%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부동산 가액의 채권 금액입니다. 요역지 가액, 요역지 부동산 가액 0.2죠.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내겠죠.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0.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이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그런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0.이고 저렇게 꼭 세율은 다 뭐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지역권이든 가등기든 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0.2%고 1천분의 한쪽까지는 4번 계속 봅니다. 17페이지. 그 밖에 부동산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등록면세 뭐를? 건당, 건술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얼마? 6,000원. 건당 6,000원 적용됩니다. 손가락 표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얘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인데 그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정한대. 그 밖의 등기가 세율이 등록면세 6,000원이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5,200원 계산됐다? 6,000원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15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세율은 보면 분리대상 토지는 분자에 머리글자로 되어 있죠. 비례세율 비자에 머리글자로 되어 있죠. 분비.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007빵24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007빵24 비례세율인데 토지의 경우 재산세 세율은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007빵이 4 비례세율이니까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외우셔야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에 따라서 또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 어떤 게 있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공사 소유 토지 등등 있죠. 엄청 많죠. 기본소유 몇 페이지 걸쳐서. 007방에서 4%는 사치성 재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4%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 세율 구조,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세율을 어떻게 외우느냐 구체적으로 007빵2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실상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우냐? 분비인데 구체로 어떻게 외운다? 007빵24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를 안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입에서 툭툭 계속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자에 머리글자로 되어 있죠.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16페이지 종루죠. 종루. 종합합산상 토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3단계 초과세율 정도되고 별도 합산상 토지 별자에 비출되어 있죠.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3단계 소관세율 정도입니다. 누자에 머리글자로 되어 있죠. 별로고.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우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왔던 것이 다음 중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그러면 그때 정답이 뭐였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요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그러면 나대 잡종지 얘네들 세율 구조는 종합합산상 토지니까 세율 구조는 뭐예요? 종루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해 정답쯤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거 깔아놓고 나머지는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목장 임야에 대한 얘네들을 쭉 깔아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그러면 종류별로 고르라는 거니까 보기에서 토지형 구분해가지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상 토지 있으면 얘 골라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세율 구조를 외워두는데 다 같이 어떻게 또 외운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16페이지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고 비례셀, 비자의 동그라미죠? 건비. 건축물은 비례셀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틀려요. 건축물은 누진세로 아닌 거 뭐라고요?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예요. 자, 그럴 때 건축물 세율 보세요. 일반 건축물은 0.25%고요. 그 다음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고요.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치 공유한 건축물은 1.25%예요. 표준세율의 5배, 0.25%.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의 5배니까 1.25%가 되고요. 뒤에 또 자세히 나와요. 사치성 재산, 골프장, 고부락시장 내 건축물은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세율은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건축물 세율은 이쪽에 적어드릴까요?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잖아요.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숫자를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 하여튼 천상 여자 같은 그냥 이런 얘기하면 성차별적 발언인데, 어떤 여성 수강생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항상 완전 공주가야. 주부 수강생인데 항상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거에 레이스 달린 옷 입고 장신구도 항상 이런 거 다 그냥 다 하고, 그리고서 항상 뭐 얘기할 때 질문할 때라든가 누구 얘기하는 거 보면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소곤소곤 얘기하고, 저한테도 무슨 질문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게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고, 야, 저 주부 수강생은 항상 그냥 여자가 차분하고 항상 조용조용하고, 야,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복도 지나가는데 전화로 막 육두문자 날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수강생이 저랑 통화하다가 육두문자만 날리면서 통화하다가 저랑 딱 보고서 눈 마주치고 창피하다고 막 도망간 주부 수강생이 이랬잖아요, 본당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지난번에는 뭘 통화하는데 누구한테 무섭게 통화하냐고 했더니, 중딩 아들 있잖아요. 예? 중딩 아들 좋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목소리부터 일단 기선제압 해놓고, 야, 이 새끼야, 뭐 안 해면 넌 죽는다 막 이래야지 말을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원래 아들들을 두는 엄마들은 다 이래요. 그럼 막 하면서 주 수강생이 이랬잖아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쁘게 불러야죠. 여기 벌써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데,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뭐다? 죽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자, 다 같이요. 한 번 더 외웁니다. 시작.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요. 그래서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요.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인데, 맨 위에 거 어떤 거라고 하세요? 일반 건축물. 005. 자, 그 다음에 0호는 자, 표준세율,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이 2배로 세율이 정되는데 0.5% 표준세율 정되는 거.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형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거 건축물. 그 다음에 1.25%는 표준세율 0.25%의 5배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그러면 이따 나오지만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형 건축물이에요. 이거 0.25%의 5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 같이요, 여러분들 건축물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웁니다. 건축물 건비고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짝져가지고 요거를. 자, 다 같이 시작.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 공장 건축물인데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 오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고부락장, 골프장 내 건축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까지는 3번입니다. 주택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택.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데, 별장은 다만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왔어요. 별장은 몇 프로요?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 04. 이거 외워야 돼요. 주택은 최저 0.1%, 1,000분의 1부터 최고 1,000분의 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과표관도 외우셔야 돼요.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주의를 봅니다. 여러 개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 내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지. 각각 그런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유자별로 합산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세를 적용한다는 거. 시험에 이미 아래로 내려오면 소유자별 합산 X로 되어 있잖아요.
17페이지 내려오면서 계속 봅니다. 단독, 공동, 일반, 고급택 구별 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초과누수율이에요.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세에서 뭐 4% 적용한다 틀려요. 별장이 4%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입니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오, X요? X입니다. 별장은 4% 맞지만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보시면 거기 한쪽까지 사면 선박항공기는 뭐가 저 날아가 버렸는데, 자, 선박항공기는 거기 그 선박에다가 선박은 0.3%입니다. 1,000분의 3. 그리고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은 5%고요.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항공기 0.3%입니다. 항공기 0.3%.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그 선박 옆에다가 0.3%, 다만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것은 5% 고급 선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거 낮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세요. 토지로 따지면 일단 저율분리 대상 토지가 제일 낮고 세율이 낮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높아지고,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일반적으로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은데, 고율분리 그러면 몇 프로예요? 4%예요. 고급 확장, 고급장 토지 같은 게 4%고. 자,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게 사실은 토지 이렇게 돼 있고, 최고 높은 게 고급 선박 있잖아요.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요? 5%예요.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 없으면, 그러면 이제 고급 선박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 건축물이 등 고급 오락장, 자, 골프장 내 건축물인 토지 등 얘네들이 몇 프로고? 4%고요. 얘네들이 4%고.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요. 최고 낮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고 낮은 거 저율분리 그러면, 자, 저율분리 그러면 007 빵이 그랬을 때 007%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최고 세율이 낮습니다. 빵이 프로는 공장 등이고요, 토지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최근에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제일 낮은 거 뭐에서 골라야 돼요? 007%가 제일 낮아요. 이게 최고 낮은 거.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래서 정답이 목장이었었는데, 최고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고급 선박 5%. 없다 그러면 어떤 게 그 다음으로 높아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4%입니다. 자, 고급 주택은 근데 여러분, 고급 주택은 0104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에서 0.4%까지 요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그래서 고급택은 4% 아니라는 거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율 그러면 잘 모르겠다 복잡해서 그럼 이거라도 딱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주택 별장 4%, 별장 이외 고급 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 이런 거 하고 이런 정도 내용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뭐 어려울 거 없네. 재산세에서 최고 낮은 것은 뭐라고요?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최고 낮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거 고급 선박. 별장, 고급락장, 고급장 몇 프로? 4%. 고급택 4% 아니에요. 별장하고 구별해서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입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율은 이런 식으로 토지는 높아지고 또 다른 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이요. 이렇게 해서 높은 거 낮은 거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세율은 재산세 세율은 요거라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저 나중에 필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공란에다가, 자, 앞으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로 갑니다. 올해 종부세 세율의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잠깐 15페이지 종부세 세율 있잖아요. 여긴 또 잠깐 또 쉬었다가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